1990년 그 10년간을 Decade of Brain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두뇌에 대해서 많은 발명도 있었고 발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MRI, 이게 자석으로 공명을 시켜가지고 우리 두뇌를 잘 들여다보고 우리 몸 안을 전체, 그래서 암 같은 것 요새 굉장히 빨리빨리 잘 발견하고 또 모든 리서치에도 쓰이는 MRI라든가, 그다음에 PET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뇌 전파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것도 그때입니다. 1990년대. 사회도 바뀌고 우리 두뇌에 대한 우리 사이언스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따라가는 학문이 정신과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가장 모던하고 현대적이고 진취적인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신과에 대해서 좀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수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과대학교 졸업한 후부터 발달된 학문이고요. 이 음식에 대한 것도 가장 최근에 나온 학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를 밥을 먹게 하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식욕을 부르나, 그것에 대해서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 circadian rhythm,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이제 이 circadian rhythm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시작하라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때는 입맛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그렇게 입맛이 많지는 않은데 저녁에는 또 많이 먹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밥 먹고 나서 그게 몇 시간이 됩니까? 12시간 지나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글루코즈 레벨이 좀 떨어집니다. 패티 애시드의 레벨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브레인에 가가지고 브레인에서 밥 먹어야 돼. 그러고 이제 우리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열량이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밌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지도 모르는 화학 이름이 나옵니다. 그렐린. 위장하고 소장 입구에 있는 그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배고픔의 시그널을 보낸답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고 또 나서 식사 사이에도 이게 또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맛이 자꾸 이제 식욕이 생기겠죠. 그래서 쥐한테 이걸 주면은 자꾸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뚱뚱한 쥐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맛을 나오게 하는 거는 버라이어티. 한식만 먹습니까? 어떤 때는 중국 음식, 뭐 이탈리안 음식 여러 가지 먹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특히 뭐 그 전날 먹던 피자라도 다시 먹으려고 그러고 밥보다는 이런 식으로 버라이어티가 또 식욕을 돋구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같이 먹던 그 familiar tendency, 그 사람 가족들이 뭘 좋아했나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가족이 어떤 때 먹었다던가 뭐 제사가 있어서 밤에도 먹었고 뭐 그 다음날에도 그 음식을 먹었고 뭐 이런 그 가족마다의 어떤 커스텀이라던가 살아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먹었던 음식들, 그런 것들은 더 당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이 아니고 본인마다 다른 그 어떤 좋아하던 거, 특히 뭐 애인하고 같이 먹었었다던가 그거 더 진상이 남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할 때 어떤 걸 그분이 좋아하셨고 그때 맛있게 먹었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식욕을 돋구는 것들이고요. 제가 그 전에 봤던 어떤 환자 하나는요, 굉장히 몸이 이제 그 많이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UCLA 가가지고 그 위장을 갖다 이렇게 축소시키는 수술, 여기 잡아매는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있던 그 병원에서는 반드시 정신과 의사가 보고서 보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떤 그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거에 너무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고 수술했다가는 의사들한테 말 프랙티스가 온다거나 아주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생기거든요. 환자도 물론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우선은 이게 클리어런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환자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하고 문제가 많았답니다. 어떤 점에서는 엄마에 대한 분노라던가 엄마에 대해서 그 야단을 맞았을 때 외로움이라던가 슬픔을 자꾸 이게 먹는 거로 이제 이렇게 아마 충족을 시켰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부모님은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리밋 세팅을 해줘가지고 금을 그어줘서 이제 그만 됐으니까 이제 그만 먹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부모님은 그걸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먹어야지 충분히 먹은 건지 잘 몰랐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배가 아파질 때까지 먹었답니다. 충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위를 갖다 이렇게 좁게 해놓으면은요, 그런 수술을 하면은 금방 충만감이 오겠죠. 왜냐하면 볼륨에서 그 센세이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충만감을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 한 3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서는 호르몬도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먹으면은 이 위는 이렇게 근육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덩어리가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부셔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장, 대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에 그 볼륨 센스가 딱 느끼기 때문에 충만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브레인에서 이제 많이 먹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볼륨 센세이션도 중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 있던 거하고는 케미칼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케미칼한 그 디텍션 하는 리셉터가 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아미노 애시드, 패티 애시드, 글루코즈가 다 그 영향을 주는데 제일 먼저 충만감을 주는 것은 단백질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라던가 뭐 두부, 콩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단백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잡수시면은 충만감을 빨리 느끼고 어디 파티에 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채나 과일을 집에서 좀 적당하게 들고 가시라고. 그럼 이미 충만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 보고 뭐 그런 거 더 달고 그런 거 보지만 별로 식욕을 많이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몰 인테스틴, 이제 소장으로 갔습니다. 그 소장에 가면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충만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뭐가 많이 물체가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브레인을 갖다 이렇게 센세이션이 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3가지 호르몬이 있답니다. 그 3가지 호르몬이 나와주면은 우리가 이제 안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느낀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CCK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소장에 우리가 이게 장이 있으면은요, 여기에 제일 안에 있는 그 뮤코자가 있고 그 바깥에는 이제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는 이제 파이버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깃줄을 보시더라도 속에 뭐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든든한 게 싸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3개 레이어로 돼 있는데 가장 안에 있는 뮤코자에서 이제 이거를 딱 느끼자마자 CCK가 나온답니다. 그래야지 너무 많이 안 먹을 거 아닙니까? 2번째로 나오는 그 물질이 뭐냐면은 GLP-1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비가 되면은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 뮤코자, 이제 인테스티널 월의 뮤코자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L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금 그 우리가 먹은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GLP-1은요, 식사 먹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도 계속 좀 나온답니다. 그래야지 금방 배고프다고 느끼지가 않으니까 충만감이 어느 정도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GLP-1이 안 나오면 이거 곤란하겠죠. 그러면 금방 자꾸 먹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3번째로 나오는 호르몬이요, PYY, 타이로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종의 단백질 같은 건데 쥐가 시컷 먹은 다음에 이 PYY를 딱 줬더니 이게 충만감이 오래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식사량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나와주면 우리가 과식 안 하고 너무 뚱뚱해지지가 않겠죠. 이 베이거스 너브가 미주신경이 이제 우리 두뇌에서 나오는 신경이요 12개입니다. 브레인에요 구멍이 많아요. 이런 너브들이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것 중에서는 베이글 너브,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그 미주신경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 소화기관, 특히 담도라던가 뭐 소화기 내벽에 이제 이게 쫙 불이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는 미주신경들이 쫙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충분히 먹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 빨리 두뇌에 알립니다. 내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이제 fat 셀들이 있습니다. 그걸 adipose tissue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adipose tissue는 우리 몸 안에 얼마나 그 fat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 adipose tissue가 이제 그 컨트롤하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아지면 너무 뚱뚱해지고 비대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지방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지방 세포를 잘 가지고 있고 이게 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하냐 알고 보니까 렙틴이라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 렙틴이라는 물질은 뭘 하냐면은 사람들이 굶을까봐 아니면은 너무 몸무게가 빠지고 그럴까봐 그것으로부터 예방하는 겁니다. 그가 fat을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것이요. 그게 렙틴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러면은 렙틴이 많아지면은 좀 안 먹고 운동 많이 하게 되지 않냐? 그건 또 아니래요. 그게 가지고는 렙틴을 줘도 그건 안 일어난답니다. 운동을 하면은 식욕을 줄여준답니다. 그 우리가 많이 그 말하는 섭식장애, 그러니까 eating disorder. 아까 그 예를 들면은 폭식장애라든가 불리미아 nervosa 아니면 거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자가 많거든요, 남자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건 왜 그럴까? 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문제가 많을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데 이 에스트로겐이 여자들이 이제 월경할 때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월경할 때쯤에면은 애들이 그 거식증도 많이 생기고 폭식증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에스트로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그게 아직 없습니다. 그 이제 그 우리 케이크를 가져오면 그 위에 프로스팅 있잖아요. 맛있는 프로스팅. 그건 누구나 다 먹고 싶어 하는 거. 애들이 더 좋아하는 건데요. 그 프로스팅을 이 쥐님들에게 일주일에 3번씩 맘껏 먹게 했답니다. 배가 터지도록 자기들이 먹고 싶은 만큼. 그래가지고 2시간씩이나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오래 막 먹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일주일에 3번을 했는데 이 2주를 봤대요. 한 2주간을. 그러니까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자 쥐들이 남자 쥐들보다 훨씬 빈지 이팅 많이 하더랍니다. 그 현대 이제 물질이 풍족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얼마나 그 섭식장애가 많습니까? 거식증도 많고 요즘 한국은 그래도 그렇게 아직은 비대한 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거식증이 있으면 생명을 잃는 게 많습니다. 정신과 병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거식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당뇨병은 그럼 무서운 병입니다. 눈이 갑자기 멀고 심장마비 올 수 있고 콩팥이 나가고요. 아주 이게 발가락 잘라야 되고 물론 이제 치료를 안 받은 경우.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생명과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병은 이제는 정신의 병이 아니고 온몸의 병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금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이 몸이 망가지면서 우리가 사고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온몸의 병이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많이 관계되는 음식물, 푸드 인테이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게 생각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